잠깐만, 내 핸드백이 어딨지? 이정은 문체부 장관의 비서수지. 잠깐 모른 척하자. 그런데 김 비서님, 내 개인 휴대폰 못 봤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휴대폰을 숨기고 있는 모양. 핸드폰 숨긴 것까지 봤으려나?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두고 왔나봐요. 허나 근데 거기 감춰둔 건 뭐죠? 바로 걸렸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 휴대폰은 왜 감추는 건데? 그 대가는 지섭씨, 네. 총살. 너도 아웃.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우리문화체육계가 때는 20년 서울 코로나 여파로 화상회의 중이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 때리는 문체부를 담습니다. 왜냐? 장관님, 저희 아직 보입니다. 장관님! 제무스. 장관님! 이상! 긴급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 의심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공무를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5, 4, 3, 2. 기획조정실장의 노력에도 현 장관의 사생활은 그대로 노출됐고, 이는 청와대에서 자, 시간이 없어. 빨리 다음 카드 올려야 된다고. 꽤나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른 건데, 리스트 미리 뽑아놨지? 현 문체부 장관의 자리를 신속히 채워야 하는 것. 손병호 게임하면은 금방 줍니다. 자제들의 군입대 여부, 다주택 소유자 등등 접근안이 후보라 불릴 만한 인재 한 명 없고, 이런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려면 어중간한 인사로는 안 됩니다. 충격은 파격으로 덮어야죠. 누구 추천해줄 사람 있어요? 충격은 파격으로 덮는다. 이 상황을 타협할 놀라운 인물이 나옵니다. 이정은? 아니 그 몇 달 전까지 야당에서 금배지 달았던 인간을 문체부 장관으로 세우자는 겁니까? 저쪽은 한 명 줄고 우리 편은 하나 느린 거니까 남는 장사 아닌가요?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정은 게다가 올림픽 3번 연속 진출의 여성 메달리스트. 국군체육부대 복무 이후에도 자원해서 해외 파병 생활. 이런 호국의 아이콘. 난세 스카우트에서 의원 만들어 놓고선 저쪽 인간들 정작 4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고작 거수기 노릇이나 시켰죠. 모범적 스펙을 가진 것에 비해 비교적 저평가되었다는 것. 그렇게 마음 고단하던 시절에 만난 연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진보농객 김성남. 여의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기사도 났었죠. 오케이, 다 좋은데 전문성 없는 보여주기식 인사라고 역공 없을지. 정무수석이 그녀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는데, 이건 지난 대선 때 우리 공약이지 않소? 이정은도 의원 시절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구해낸 중학생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고요. 체육계의 부당한 사건들을 바로잡겠다는 소명. 네, 저번 대선 공약과 유사했던 거죠. 애매하게 남은 지난 대선 공약들 착실하게 캐리할 모범생 스타일이고요. 꼭 그게 메이드가 안 돼도 장관 개인의 역량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안전한 인사. 너무 달려도 또 너무 안 달려도 문제가 될 정권 말기에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토사구팽이 가능하단 점까지 그 길로 정은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산뜻한 인사청문회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정치를 프로레슬링에 비유하는 거? 진부하지. 근데 이렇게 에바 떠는 풍경을 1년 만에 마주하니 그 공통점들 안 떠올릴 수가 없네. 관객이 있을 때만 싸운다는 거, 그렇게 각본이 있는 쇼라는 거. 근데 그 쇼 아무나 하면 또 다친다는 거. 그런데 이때 그 발언권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네, 인천연비군 차정원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딱 봐도 잘 싸우게 생긴 의원이 말을 건네는데, 비록 국회에 들어오셔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시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정은 후보 개인의 역량 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맞지 않는 옷을 입으셨던 거죠. 이제야 주부로서 소박하게 제2의 인생을 펼치시나 했는데, 정원의 팩트 폭행은 사례가 걸릴 정도고, 정은은 이 사태를 받아치기 위해 비서 수진의 도움을 받기로 하죠. 긴장했어요? 살짝? 아시안게임 정도? 텍스처 이슈 아끼지 말고 푸시죠. 헌데 상대의 비서에게 편히 연락하는 정원. 왜? 할 말 있으면 이따 보든지. 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는 문화예술체육계 범죄 전담 수사처, 일명 체스처는요. 잠시만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을런지 어제 회식 자리에 참석하셨던 추민우 의원께서 방금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으셨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 안타까운 이슈로 청문회는 강제 종료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직 격리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헌정사상 최단 시간 인사청문회라네요. 이제 그냥 편하게 장관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청문회. 차정원은 왜 그렇게 열심히 돼요? 글쎄요, 뭐 저도 잘... 코로나가 종식된 6개월 후 정은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다시 할게요. 이 녹색 그 구름 모양이 자유. 이게 왜 자유야? 자유 같아 보여? 자유라고 합니다. 약간 똥 모양 같기도 하고. 이런 그녀한테 내일은 특별한 날이었죠. 내일 채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를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식 행사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겠다라고 저한테 사무국장이 보내왔네요. 체육계 범죄전단 수사처, 일명 채수처의 설립이 바로 내일인 거. 못 온다는 얘기죠? 가만 보면 나 혼자 이거 하려는 것 같아. 문체부의 첫 공식 출범 시기기에 모두 박차를 가했고 부장관님, 이쪽은 내일 행사 때 함께해 주실 우가은 선수입니다. 실제 피해자도 섭외해 점점 위상과 목소리가 높아지는 출범 시기들 차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염려되는 부분 얼마든지 얘기하시고요. 그런데 그럼 저 일전에 보내주신 원고는 잘 봤는데요. 읽다 보니까 좀 뭔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폭행이 과거를 밝힐 자리인데 후줄근한 모습이 아니 깔끔한 정장 차림이다. 형, 아까 내가 코치한테 7년 동안 받고 사내려 보여? 최대한 피해자로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장관님 인간적인 모습을 담으라고 해서요. 정령 최악은 예, 잠시만요. 수진에 보내온 메시지에 장관님, 저 자문위원장 맡은 민기식 의원이 그 시작을 알린 것인데 해당 출범식에 자문위원장을 맡기로 한 의원의 아들이 어린이집 학폭으로 이슈가 된 것. 당근과 브로콜리가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친구의 영양 상태가 걱정이 돼서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반찬을 모아 먹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행입니다. 내일 자문위원단장 민의원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이거 터졌으면 우리까지 엮였을 텐데. 그러네요. 고마워요, 최 시장님. 힘이 됐어요. 김 비서, 혹시 플랜 B 있어? 네, 저도 미처. 심판 없는 올림픽 경기가 될 판에 대타로 뛸 선출물색에 서둘러야 되는 순간 놀라운 말이 들려옵니다. 차정원으로 합시다.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 폭포신 받으려면 이 정도 파격은 있어야지. 네, 상대 당국인 정원에게 자문에 참석을 부탁하자는 거. 정말 차정원이 최선인 건가요? 답을 덮고 오셨구나. 실은 그 두 분의 어색한 관계 때문에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 민기시기보다는 훨씬 더 화제가 될 겁니다. 설레임을 담은 출범식은 그렇게 요란하게 기울기 시작했죠. 공석이 된 자리를 섭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참석한 한 행사. 숙님은 내일 저희 출범식 자리 해주시는 거죠? 글쎄요, 뭐 참석하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그녀를 직접 추천한 정무수석이었지만 급한 불은 껐겠다. 이젠 손절각을 보고 있었고 파이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저 인간들 때문이라도 차정원 캐스팅한다. 까짓 거 무릎이라도 꿇지 뭐. 불편할 테니까 여기 있어요. 그렇게 정원을 섭외하러 대기실로 출발하려는데 저 아줌마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걸까? 아무도 채수처 따위에 관심 없다는 것을, 그냥 이 쇼에 남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계륵 같은 이벤트라는 것을. 그런데 이 순간 각본에 따라 자기 역할을 뽐내고 다음 배역을 따낼 수만 있으면 된다. 나 역시.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의원님, 저 김수진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난데없이 본인이 섭외하겠다 나서는데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다림질을 하는 수진. 긴 말 안 할게요. 딱 2개만 기억해요. 내일 오전 10시 반 세종시 문체부청사. 너 지금 나한테 뭐 드림일 카드는 가지고 와서 민기식 땜빵 부탁하는 거니? 나? 차시지만 살펴보면 나같이 근본 없는 애도 있다는 카드? 사실 수진은 정원의 이복 동생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야, 차수진. 바지는 새로 준비해두죠. 똑같은 걸로. 정원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요소가 있단 겁니다. 섭외 됐습니다. 인사는 내일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어떻게? 차주인이 그렇게 좋디? 김수진? 시간은 흘러 출범식 당일.
형, 차이원 출발했어요? 1시간 전에 세종으로 출발하셨는데? 하지만 산 넘어 산인 게 최대한 초췌하게, 어둡게, 피부톤도 확 다운시키라고요? 잠도 며칠 못 자고 밥도 못 챙겨 먹은 느낌으로. 피해자분과의 부대의 컨셉 얘기가 좁혀지지 않은 것과 형, 차이원님 세종으로 출발한 거 맞죠? 그렇다니까. 아직 안 온 거 같은데 비서관도 통화 안 되고. 자문을 구하기로 한 정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뒤통수를 때리는 그녀입니다. 우리 일 잘하는 김비서. 기사 봤지?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자, 차정원. 너 진짜. 이 새끼가 어디 반말이야? 니네 엄마랑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거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요? 국제구호단체 광고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평소에 콜라 마시고 피자 먹고 닌텐도 하는 애들이 정말 없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꺼이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할까요? 저라고 뭐 인권 감수성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걸 알면 좀 SNS에 좀 놀러 다니는 사진 같은 거 좀 미리미리 내리고 좀 말이야. 현장은 개판 5분 전으로 올라가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에? 우강 선수님! 이 사실도 모른 채 진행되는 출범식. 먼저 자문위원 단장을 맡아주신 차정원 위원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차정원 위원님. 어째 쎄해지는데 죄송, 차이원 못 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장관님 인사 말씀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장관이라도 불러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정훈 장관님 다들 아시죠? 한편 정은은 차정원한테 또 당했네. 때마침 스테이지 뒤 장관님, 지금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정훈 장관님을 지금? 벌써?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장관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잔뜩 흥분한 채 피해자 선수가 들어왔고 신랑이 버릴 시간 없는 정은인데 이런 식으로 소통을 거부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급한 이슈가 생겨서. 장관님께 똑똑히 전해주세요. 저 살아있는 인간이지 무슨 문화체육계 범죄 박람회 전시품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섭외한 피해자와 자문위원장이 빠진 상황. 이때 수진은 부사관님, 우가은 선수 지금 무슨 일 있나요? 황급히 사태 파악에 나서죠. 그럼 플랜 B가 있었어야지. 플랜 B. 지금이라도 나처럼 플랜 B. 가시죠. 요란한 출범식은 계속됩니다. 자, 이정훈 장관님의 개회사가 있었고요. 다음 순서로 체육계 폭력 피해 생존자로서 명예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우가은 선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피해자 선수의 인사말 차례까지 오고 마는데 없어요. 우가은 선수 갔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없어요. 없어. 네, 또 한 번 꾀를 짜내야겠죠. 우가은 선수를 맞이하시기 전에 먼저 기념품 증정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같은 개판이구만. 문체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 기자가 의도적으로 방화벽을 해킹하는데 이는 훗날 놀라운 결과를 불러오게 되죠. 도원이 제시한 플랜 B는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 민정장 어머님께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장관님, 이 아이의 정체는 저희가 장관님께 입은 은혜 10,000분의 1이라도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이 의원이던 시절 구제한 코치에게 성폭력 당하던 학생. 정은은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생각했기에 제스처의 왕립을 간절히 바랬던 거죠.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학생에게 대중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니. 그 가림막도 준비돼 있고요. 그 목소리도 음성 변조돼서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니, 망설이는 정은이었죠. 그 우구한 선수와는 달리 이 오민정 양은 그동안 한 번도 매스컴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부장관님. 지금 2021년입니다, 장관님. 이어서 동원은 아무도 텍스트를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입니다. 이 어리고 야윈 아이가 대중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눈물을 흘리며 코치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림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반복할 뿐. 장관님, 질의응답 순서로 바로 넘어갈 거라고 빨리 오시라는데요. 청와대고 여의도고
국가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센 게 여론입니다. 최수처 정식 출범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관님, 제가 꽃길 깔아드린다니까요. 부장관님 그만하시죠.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원했던 그림과는 조금 멀어지는 출범식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조금 앞당겨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출범식이야말로 참 애매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 행사에서도 난항을 겪는 문체부가 과연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각계 전문가들의 불참은 둘째치고 문화체육계 관련 피해 당사자들마저도 오늘 출범식에 호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어수선한 장면을 목격한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은 해명이 가능하신지요? 해명까지 바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제 결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결단은 무슨? 그리고 이 순간 그녀는 놀라운 용기를 내비치는데, 제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정은, 그리고 나아가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우뚝 선 채 제가 바로 체육계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아니, 생존자입니다. 생존자란 워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체육계의 피해자다. 이어지는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걸리버란 휴대폰 아세요? 그 휴대폰에 나왔던 97년도에 저는 굉장히 많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300만 원을 주고 그 휴대폰을 샀을까요? 신고 전화를 하고 싶어서요. 더 이상 코치님한테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선수였던 시절, 코치였던 아버지. 300만 원을 주고 산 그 걸리버 휴대폰으로 그날 밤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마다 전율이 되어 현장으로 올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들이 치유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최수처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이는 전례 없던 기립박수를 만들어냅니다. 전에는 제 성적을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약자를 위해 총대를 매겠습니다. 최수처는 여러분의 총입니다. 걸면 걸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근호평을 받으며 마무리된 출범식. 장관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오늘 같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놀라운 말을 전하는데, 너 아웃. 예? 너 아웃. 책상 빼라고. 수석보좌관 도원을 해고시킨 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나랑 일하는 거 안 맞아.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둬야겠는데 아직 대통령이 나 안 잘랐거든. 그럼 당신이 그만둬야겠지? 윗선하고는 얘기가 되신 건지. 뭐라는 거야. 당신 진짜 무슨 차관쯤 돼? 내가 당신 자르는데 청와대 허락이라도 받아야 돼? 그게 무슨 문제 있어? 문체부의 브레인을 할 수 있는 도원을 잘랐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놀라운 일이 정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도착해 있었죠. 그리고 문자의 내용은 불륜. 김성남 이 인간 뭐 하는 거야? 하필 오늘 같은 일이 무슨? 문자를 지우려는 수진. 그런데 잠깐만. 역시 이건 어디까지나 장관님의 사생활? 부부 사이의 이벤트일지도 모르잖아. 불륜 상황극? 질투 유발을 위한 미끼 투척? 이때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예, 대신 받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직감하는 수진이었죠.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 시각 VIP 긴급 호출입니다. 지금 바로 청와대로 이동하셔야 돼요. 대통령님이 저를요? 왜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정은이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둘러 청와대로 가야 하는 상황에 휴대폰 위치 하나 따주세요. 깔끔하게 스위스식으로.
스위스? 몇 년 만에 전화 틱 해놓고 스위스부터 찾으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수진 역시 발빠르게 상황을 정리 후 합류하려는데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가만, 내 핸드백이 어딨지? 그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잠깐 모른 척하자.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아까부터 장관님 핸드백 김 비서님께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좀 줄래요? 아, 예. 청와대까지 앞으로 1시간. 조금만 시간을 끌면 되는데. 김 비서님, 내 개인 휴대폰 못 봤어요? 고지섭. 휴대폰 말고 개인. 얘는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핸드폰 숨긴 것까지 봤으려나? 위기를 감지한 이 순간. 수진 씨. 빼간이 없나요? 아, 맞다, 맞네, 맞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두고 왔나 봐요. 폰을 두고 왔다는 핑계. 하지만 근데 거기 감춰둔 건 뭐죠? 분명 모든 게 완벽했을 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놔요. 들켰죠. 아, 맞다, 그 출범식 끝나고. 똑바로 말 안 해?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이때 남편분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왔었습니다. 김 작가님 번호지만 김 작가님 아닌 것도 같고 첨부된 사진도 심각하다면 심각한데 그래서 일단 제 손에 체크 중입니다. 대통령님 뵙기 전에 장관님께 큰 혼란을 드려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설명은 나이스했다만 지섭 씨. 네. 갑자기 총을. 김수진. 너도 아웃. 꿈에도 나올 만큼 심적인 부담을 가지는 수진. 아,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현직 장관 남편 번호를 아, 신영사님 누군지 알려가지 마시라니까. 아니, 받아 적어요. 서로 착잡힐 메시지 남기지 맙시다. 오늘 낮 12시 20분 신촌 파타임 호텔 근처가 마지막. 그 이유는 CCTV 까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무리. 일단 여기까지 끝. 빠이 쫑. 모텔. 역시 불륜인가? 남편의 위치 추적은 낯선 모텔에서 끊겼다는 얘기.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을 읊어보는데 네, 성남은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려 시도했던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 김성남의 입을 틀어 막았고 그 와중에도 김성남이 전하려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야. 그걸 알아내야 해. 나 지금 커? 음낭컵? 나 지금 매우 커. 음낭? 나 지금 매우 커. 음낭. 이게 무슨... 그 시각 데일리즘 보도국. 지금 입금했어요. 이응 확인. 바로 보내주시는 거죠? 이응 메일은 확인하고 바로 삭제됨. 기자의 이름은 교환. 방화벽까지 해킹한 이 사내에게 기자가 돼야 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서 넘어.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소담은 저 진짜 노 밖으로 갑니다. 문체부 브이로그 담당자였고 현재 출범식의 영상을 업로드 중입니다만 둘은 보인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 아닌데? 3층인데? 과거에는이자 자극적인 컨텐츠를 찍는 유튜버였던 거. 너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집에서 뒹굴거리게 냅둘 거야? 둘의 이별은 여기서부터. 뭐야? 아이... 맹소담님 디지털 소통팀 공무직 면접 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담이 그토록 바랬던 문체부의 꿈을 신기한. 너 설마 그 문자 오니까 지웠니? 지우려 했던 것이죠. 말이 공무원이지. 아니 2년 계약직에 월 200 그거에서 뭐해? 뭐? 아이 수담아, 우리 계속 이렇게 정의 구현하면서 실버 버튼도 받고. 아우 쓰레기 같은. 팀장님 업로드 마쳤습니다. 일단 비공개로 해둔 거지? 네. 그럼 혹시 작가님 뿡뿡이는 저희 채널에 출연했을 때 어느 정도? 한편 청와대에 도착한 정은 다들 배고프죠? 끝나고 저희 집 가서 같이 식사해요. 경호님,
청국장 좋아하세요? 싫어하진 않습니다. 장관님 사시는 근처에 제가 참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청국장은 당연히 맛있고 열무김치 기가 막혀요. 계란 후라이 무안에다가. 계란 후라이 무안 확실합니까? 무안 확실합니다. 우정은 청국장에서부터 시작된다던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요? 판문점에? 이정은 장관이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니까 더 의미 있고 특별합니다. 네, 판문점에 보낼 장관으로 그녀가 선택된 겁니다. 남북이 직접적인 만남인 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된 거죠. 큰 그림 다 맞춰놓고 이제 퍼즐 몇 조각 남은 건데 선민후관으로 가기엔 문체부가 딱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문체부에서 대형 사고가 하나 터지는데 제가 다시는 오늘 같은 실수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 아웃. 책상 빼라고. 무슨 문제 있어? 누구야? 브이로그 누가 올렸어? 야 디지털 소통팀! 네, 조치하겠습니다. 소담의 브이로그가 공개된 거. 근신 별도 통보있기 전까지. 분명히 비공개로 올렸는데. 나도 뭐 네가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믿는다. 분명 비공개로 해놨던 영상이 올라갔다. 우리는 앞전에 교환이 방화벽을 해킹하는 것을 봤죠. 다시 정은 쪽. 그냥 임기말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공동 개최 의지를 다시 표명하는 거예요. 방금 2시간 동안 특강해 주셔서 잘 외우고 있습니다. 내일 회담 참석 명단 픽스에서 17시까지 뭉치게 회신. 정치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장관 주변에 개인적으로 문제될 요소는 모두 사전에 제거 필수. 비공개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외부로 공개할 거니까 보안 철저. 내일 16시 55분까지 아니 회담 당일까지 티끌만한 이슈라도 있으면 꼭 공유하고요. 제가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 없을 이 기회에 그녀는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저녁도 먹고 가요. 아닙니다. 오늘 하루 고되셨을 텐데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김 이사님, 제가 댁 근처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는 괜찮으시면 밥 한 술 뜨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죠 우리 집. 경호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섭 씨. 아니요. 거기 주소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지난번에 장관님 김치전 해주셨던 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사실 청국장은 정은과 단둘이 얘기하기 위해 빌드업을 세운 것이었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상황을 말합니다. 내 멘탈을 그 정도로 봤구나. 내가 이거 봤다고 대통령 앞에서 정신줄 놓고 일을 그르칠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녀는 이러한 협박이 처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게 진짜면 어떡할 건데? 뭘 할 수 있냐는 말. 네, 그녀는 이런 상황 속 차분함과 최선의 거리를 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민간인 사찰 아닌가? 이 사찰을 도와준 형사가 만약에 딴 맘을 먹으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한데 우리 식사 따로 하죠. 피차 불편할 것 같은데. 예.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일 테죠. 출범식 끝나고도 너무 정신이 없었네. 성남 씨 지금 어디 있는? 그런데 이 순간 성남의 텔레그램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은 장관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상 남편분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남짓한 시간인데 장관직을 사임해라. 여기서 우리는 의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열람하고 보안 지키겠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각별히 신경 쓸 테니 걱정은 안 하셔도. 그걸 못 여쭤봤네. 그거 뭐였습니까? 예? 뭐 어떤... 장관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말이죠.
장관님 부부께서 키우시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남편분이 고문당하는 영상을 보셨다면서 와이프로서 보낸 첫 메시지가 강아지는 잘 있냐였다는 거네요?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납치된 셈이라 치면 아예 화면에 보지도 않는 쪽을 걱정하는 그런 이치죠. 별 희한한 강쥐사랑이지만 정식적인 수사는 문제없이 진행하기로 하죠. 제가 아까부터 하려다 만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선 납치가 아니라 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는 가출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수사 용어고요. 성인 남성이 연락도 없이? 아이, 꽤 자주 있습니다. 강아지만 데리고 사라지는 중요한 가장. 좋은 아침입니다, 김 비서님. 아, 예, 좋은 아침. 굉장히 일찍 오셨네요. 청국장은 맛있게 드셨어요? 폐업했더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관님. 차에게 대기시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하죠. 예? 이동하는 길. 우리끼리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잘하셨습니다만 운전 제가 하면 되는데. 이따 인터뷰 있잖아요. 거기에 대처해 주셔야죠. 아, 예. 둘이서 무슨 밀담을 나누는 걸까? 정보를 알아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 입술을 읽어보자. 고이지 경호 전문 치서 독심술을 써보는데 역시는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대변인님. 장관님 인터뷰 준비되셨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나올 질문 중에 잘 모르실 이슈가 좀 있어서요. 이건 김 비서님 메일로 예상문답 토스해놨고요. 예. 그날 오후 정은의 전화 인터뷰. 인사 문제를 가볍게 다뤘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해고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때 지지율에 관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고 5분 전에 발표된 레알미터 대권 주자 선호도 발표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정은 장관께서 유의미한 지지를 얻으셨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네,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정은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었죠. 우리 이 장관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이요? 장관님. 네, 작아서 안 보여. 안 보여. 네. 일단 제 준비가 부족한데도 그런데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욱더 의욕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부응에 맞춰 장관직을 수행하라는 주문이지. 네, 시간 관계상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대선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감생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를 못 읽었는데 이런 진짜 오해하게 생겼잖아. 아니 일부러 체스처로 씹어먹는데 그걸 빼먹으시면. 아니 딱 거길 손가락을 가렸잖아. 지지율에 관한 소감 중 성원에 감사하다라 몹시 오해하기 좋은 상황일 테죠. 아니 이거 무슨 마치 대권 출사표처럼 들리는데. 벌써 트위터 떴네요. 이정은 테마주 뜨면 풀매수 간다. 심지어 현직 장관이 이슈 한번 끌었다고 대권 욕심을 했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장관님? 제가 바로 어제 리스크 관리 거듭 말씀드렸죠. 정무수석은 화가 끝까지 났고 성남시 이슈까지 알게 되면 돕는 게 아니라 잡겠구나 나를. 심지어 뉴스 기자들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권에 대한 소견을 밝히며 다시 또 화제가 된 이정은 장관. 문체부 앞으로 집합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맙니다. 오늘 장관님 발언을 수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네요. 해명하는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야 할까? 그럼 정말 진지하게 대권 욕심냈다가 포기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요. 일리 있네. 미치겠군. 그리고 한편 따스한 햇볕이 비치는 여긴 교환이지. 맹수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꿈이 아니었던 거야. 신교환! 어젯밤 갑자기 잔뜩 취한 채 찾아온 소담이 문체부에서 잘렸다며 그 회한만큼 나에게 퍼붓던 키스. 오랜만에 다시 확인하는 우리의 여전한 사랑. 잃고 싶지 않아. 지켜가야 해. 세종시로 소담이가 돌아가지 않도록. 소담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그였는데 네, 집인데요. 집에서 근신하라더니. 문체부의 이슈가 많아지며 그녀를 다시 불렀고 여기서 교환은 믿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나 뭐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지?
어제부터 이 강아지는 뭐야? 죽은 거야? 야, 너 이름이 뭐니? 퇴직금. 건강하고. 소담이 휴대폰을 해킹한 것. 건강하라는 건 또 보자는 거겠지? 그치 퇴직금. 어머 말 잘 들었지? 응? 그 시각 문체부 쪽. 오늘 판교 앵커 사옥에서 감사패 수여식 잡아볼까 합니다. 감사패? 너무 뜬금없지 않을까? 방역위기 때 앵커가 데이터를 기니 협조해줬거든요. 게임 산업은 우리 소관이니까 장관님 가시는 거 말대입니다. 끝나고 자연스럽게 하윤주 의장과 회동하시도록 협조 요청해놨고요. 이때 하윤주와 앵커 얘기가 나오는데 정은과 윤주는 과거 교관과 병사로서 인연이 있었고 머리가 비상한 그는 제대 후 콘텐츠 회사 앵커를 만들었다만 하윤주님 대신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최수종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저희 윗분들끼리 직접 나누셔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요. 저희 앵커에는 위, 아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만나기가 겁나 힘들던 것이었죠. 하윤주님이 오늘의 만남에 동의했다면 하윤주님은 이미 거기 가 계실 겁니다. 그게...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란 얘기입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니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오갔지만 어쨌든 미팅이 잡히고 앵커 CTO가 곧 직접 들른다네요. 하의장이랑 직접 아니면 직접 만나야 하는 건이란 건 알아요. 그쪽 표현으로는 하의장은 이미 여기 와 있답니다. 그게 무슨... 반갑습니다, 장관님. 이정은입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행사 불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운 마음에 저희 시제품을 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의장은요? 우선 VR 체험을 하고 난 후 의장을 만날 수 있다는 직원들. 쿠스토! 앵커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제5세대 VR 장비 쿠스토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관님. 저 뭐 다른 메시지를 보내신 건 없고요? 언박싱 당일에 수치인이 꼭 직접 플레이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지금은 수치인이 장관님이시고요. 지금 그러실 시간이... 해봅시다. 해보죠. 네. 뭔가 허접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녀지만 의장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우리가 먼저 추적은 못하는 건가요? 다른 메신저라면 몰라도 텔레그램이라서요, 장관님. FBI도 못 듣습니다. 하윤주 의장 같은 사람은요? 하윤주요? 그 앵커 대표 말씀이신가요? 텔레그램 지분이 크다던데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다 추적 가능한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네, 천재 소리 듣던 하 의장은 남편의 행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아카디아의 숲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장관님. 여긴... 이건 내 손? 그리고 고개를 돌려본 이때 안녕하세요, 장관님. 놀라운 사람을 마주합니다. 혹시 네가 하윤주? 굳이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지? 이보다 안전한 만남이 있을까요? 이미 하 의장은 이 분야에서 내로라 할 거물이 돼 있었고 달라졌습니다. 불법적인 이슈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걸 알아요. 전보다 많은 식구를 책임지고 있고요. 동시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듯이 내비치는데 내가 부탁한다면? 제게 처음으로 한 부탁치고는 충분히 불법적이네요. 가능하겠니? 해봐야죠. 하지만 마음을 바꾼 채 정은을 도와 텔레그램을 추적해보기로 하죠. 윤주 너 응? 살아있는 거지? 장관님, 네트는 광대예요. 엄청 오래 플레이하셨네요. 저희 쿠스토가 꽤나 즐거우셨나 봅니다, 장관님. 훌륭하네요. 퇴직하면 앵커 주식부터 사야 되나? 근데 이젠 현실로 돌아와야겠어요. 보좌관을 모두 부른 정은 제 남편이 실종됐어요. 추정 시간은 지난 월요일 밤.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 지은 듯하지만 제가 확인한 협박 메시지는 진짜였습니다. 협박 메시지라 하면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김성남 작가를 해치겠다는 거죠. 이내 현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을 말해주는데 근데 어제 오늘 느낀 건데 내가 은근히 적이 많더라고. 내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사람, 경계하고 누르려는 사람, 어르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 내가 생각 못한 누가 또 있겠죠. 어쩌면 문체부 안에도. 바로
목을 노리는 적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장관실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금요일 판문점 회담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들 전방위적으로 함께해주세요. 앞뒤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건 배수진을 치는 선택이 틀린 판단은 아니란 겁니다. 대북 특사도 그대로 강행하신다는 거죠? 리스크는 상당합니다.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난 국무위원이에요. 대한민국 장관의 남편이 납치됐고 요구사항은 사임이에요. 내가 여기에 굴복하고 임무를 포기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남북회담을 진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찾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연락 온 하이장. 부탁하신 부분 하이장님께 위임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각서라고 말씀드리면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저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 계정이라. 대신 남편분이 그간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눠온 다른 유저가 한 명 있다는 걸 인지했는데요. 한 명이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연락처가 있다. 그래도 해당 유저의 아이디 패턴이 희귀하다는 건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걸 힌트 삼아 저희가 접근 가능한 모든 앱들을 서치해봤더니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앱에서 동일 아이디 유저의 신상을 추적할 만한 후기 글을 찾아냈습니다. 희소식이죠. 이것으로 남편의 행방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계정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일명 이상청은 2021년에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해당 드라마는 다소 무겁기도 민감하기도 한 정치라는 소재에 블랙 코미디를 섞어 자연스레 풀어낸 작품인데요. 배우들의 연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터지는 개그, 모든 게 훌륭했으나 무엇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그때마다 반전이 숨어있으니 저도 모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분이 고문당하는 영상을 보셨다면서 와이프로서 보낸 첫 메시지가 강아지는 잘 있냐였다는 거네요? 또한 스토리를 질질 끌지 않고 빠른 속도로 선보이며 심지어 단순히 주연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서브스토리 역시 담겨있는데요. 그럼에도 전혀 난잡함을 느끼지 못했고 도리어 더욱 크게 몰입시켜줬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예상이 안 가는 이 복잡한 상황을 깔끔한 연출로 풀어냈기 때문이었죠. 진짜 뭐하는 매체인데? 조용한 날이 없네. 정리해보자면 이상청은 한국인에게 딱 맞는 속도감 있는 전개, 퀄리티 높은 연출, 정치판을 향한 풍자까지 모든 게 들어맞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청은 총 12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의 영상에선 16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관심이 가신다면 지금 당장 웨이브로 향해. 이런 급소는 주로 어디에 있다? 배우자.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정글 같은 정치판을 확인해보시죠. 유연하게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엄청 빡친 상태야. 그렇겠지. 남편이 없어졌는데. 지켜드려야 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은입니다.